반갑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규 김진아입니다. 2022년 운전직 공무원 임무특강을 하기 전에 우선 2021년 각 지역별로 최종 합격하신 분들 제가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문특강이니까 매년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역시 저희들의 기본서 300제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역시 자료를 빌려가지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교재 수익금 전액 100%를 우리보다 조금 더 소외된 이웃에게 저희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윤순 교수님이나 김현철 교수님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입문특강 김진아. 우선 출판사에서 진아쌤 2022년 교재 샘플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한눈에 진한 옥색으로 초이스를 했습니다. 제가 초이스를 하다 보니 이 진한 옥색이 임금의 안색, 임금님의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저랑 이론교육할 때 임금님의 얼굴 기본서를 매일 꾸준하게 보시라. 자, 원래 같은 경우에 기본서 설명과 기본 이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를 기본서 맨 앞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 책상에서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나 혹은 식사 중이라도 패스포드의 암기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숙지하시면은 내년에 운전직 공무원 최종 합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작년보다 여러분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압축 정리 카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칙 파트, 각종 금지 장소 파트, 운전면허 파트, 수차 파트, 기타 파트 이렇게 암기 카드를 실어놨고요. 우리 기본서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등장한 아저씨가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시도 경찰청장 아저씨, 그 다음 경찰서장 아저씨, 분량은 적습니다만 이렇게 경찰청장 아저씨가 있죠.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로 제가 나눴고요. 경찰서장 아저씨도 각종 하는 일이 많으시니까 파트 1, 파트 2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선 시도경찰청장, 이 카드부터 보죠. 시도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통안전교육기관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어쩌고 저쩌고, 운전면허, 연습면허증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정답이 누군데 여러분들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보시면은 통행의 금지 제한권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세 번째가 경찰공무원인데요. 시도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차마, 노면전차,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은 친구 누구? 구간입니다. 구간.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카드 중에 경찰서장 카드 한번 봅시다. 이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디 있습니까? 차마, 노면전차,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친구가 누군데? 구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선입니다. 우선 보행자나 차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구간 친구는 누구라고요? 시도경찰청장. 우선 친구는 누군데?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와 관련된 예제 올해 2021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하반기 시험이 있었죠. 같이 저랑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기출지수, 노출지수가 여러분들 무려 별표가 3개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제6조에 보시면은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통행의 금지 제한권자가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공무원인데 경찰청장은 아니죠. B입니다. 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해서 보행자 또는 차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구간 친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도경찰청장이죠. 그래서 경찰청장 그랬으니까 선지 1번 너는 이미 나가 떨어져. 2번 볼까요? 시도청장은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선 친구가 누구라고요? 경찰서장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시도청장 그랬으니까 2번 너 그냥 떨어져. 자,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인데 경찰청장이 웬 말입니까? 너는 무조건 틀렸어. 정답은 여러분들 4번밖에 될 수 없겠네요. 경찰 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다시 통행의 금지 및 제한권자 누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공무원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카드 한 번 더 살펴보고 갈까요? 이 벌칙 파트도 여러분들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랑 이론교육 하면서 회독수를 2회, 3회독 이상 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너무 쉬운 멜로디와 너무 좋은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10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각종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벌칙 파트를 공부하겠어. 그러면은 앞부분 이렇게 가위로 쨍쨍쨍쨍쨍 쨍쨍쨍쨍쨍 오르셔가지고 패스포드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벌칙 파트 중에 1년 300만 원. 너 초이스 할까? 요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300만 원이 뭔데?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 누구한테 교육받나요?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습니다.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무면허. 무면허 운전시킨 고용주도 1년 300이고요. 허위 부정하게 운전면허 취득 1년 300입니다. 유사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운전학원 어쩌고저쩌고, 운전면허증 어쩌고저쩌고는 누굽니까? 시도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식 명칭입니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지정권자는 당연히 시도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 운전 연수원, 이거 안 돼. 자동차 운전 교육원, 이것도 안 돼.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나왔네요.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도 1년 300이고 교통안전교육 강사,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도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노래 부르고 이론교육할 때 저랑 같이 노래 부른다면은 여러분들은 도로교통법 만점 굿! 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100만 원 카드 봅시다.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100km 초과하면은 벌금이 100만 원이에요 라고 했는데, 자, 고속도로 등이 뭐냐면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 등이라 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13조 제3항이 뭐냐면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세요. 도로 중앙 또는 좌측으로 통행하면 여러분들 그게 중앙선 침범이지 않습니까?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려 여러분들 벌점이 30점 부과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들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범칙금이 부과되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100만 원이고 최고 속도보다 100km 초과했다. 역시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카드는 어떻게 숙지하자?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100km 초과했으니까 벌금이 얼마? 100km니까 100. 굿.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벌칙 파트. 여러분들 음주운전은 두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최고 근래 한 10일 전에 제가 경기도 하반기에 직접 시험 치러 가가지고 1번 문제 딱 펴는 순간 음주운전 벌칙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행정처분받는 가장 최소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입니다. 왜 0.03부터 행정처분 1점을 1로 계산하니까 벌점이 100점이니까 면허 정지는 며칠? 여러분들 100일이 되겠네요. 음주운전 벌칙 중에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나 음주운전 이진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벌칙이 동일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벌칙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10월 30일 경기도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기출지수, 노출지수 여러분들 역시 별표 3개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그랬으니까 이진아웃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3번 초이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내용 저랑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금지 장소, 운전직 공무원 제가 내년이면 20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서행 장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되지 않은 해도 없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부터 카드 한번 볼까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12조 1항에 보시면은 시장 등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몇 킬로 이내? 시속 30km 이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정차 금지 장소 여러분들 작년에 히트곡이죠.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다 따라했을 겁니다. 어린이 보건교회, 오소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이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첫째, 어린이 보건교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건교회가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고, 그 다음에 오서방 모교라고 말씀드렸죠.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서방, 여러분들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로부터 5m, 그래서 오서방 모교는 무슨 장소인데?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마지막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안전지대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횡단보도로부터 10m,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몇 m? 10m가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인데, 한 번 더.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여러분들 머리에 익히시고 저랑 같이 기본 강의 들어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냈다 그러면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 부과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여러분들 내년에 어차피 구급 운전직 공무원 주정차 단속권자도 될 수 있겠죠. 주정차 단속권자에게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면은 범칙금이 아니고 여러분들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의 3 두 번째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표지가 뭔데?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색의 연석, 이렇게 적색 복선의 안전지대 안전표지를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안전표지에
오늘 그 인문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다소 좀 긴장을 한 것 같네요. 이론교육할 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을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 주위에 불법 주정차를 냈다 그러면은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경찰 공무원이면 범칙금, 구급 운전직 공무원에게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8만 원의 과태료, 승합 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예제. 원래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교육청 맞네요. 시장 등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이하 소방시설이라고 합시다.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 이런 안전표지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경우 승합자동차가 그랬으니까 승용 8, 승합은 9,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죠. 승합자동차니까 9만 원. 여러분들 정답 2번. 원래 교육청에서 치신 분들 어렵지 않게 초이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카드 봅시다. 이 소행장소 안 할 수가 없네요. 소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가고 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소행이라고 하죠.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고구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 맥히니까 답답하니까 고구마입니다. 소행장소는 여러분들 내 고구마라고 숙지하시면 되겠죠. 네, 교구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교통적 의미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쉽게 말해서 내 고구마는 여러분들 무슨 장소인데? 서행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행장소, 내 고구마 적어놨습니다. 내리막, 교차로, 구부러진 곳, 고갯마루. 고구마 생각나면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서행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다음 카드 운전면허 파트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시험에 너무 출제가 잘 되죠. 운전면허 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운전면허 종별을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되겠네요. 1종 보통은 여러분들 15인승 이하, 그 다음에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은 뭡니까? 10인 이하, 4톤 미만이 아니고 4톤 이하의 여러분들 화물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원래 여러분들 여기 울산에서 나왔을까? 기출 예제 한번 봅시다. 역시 기출지수, 노출지수가 무려 3개가 되겠네요. 다음 중 제1종 특수면허의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운전면허 종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흰색으로 할까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여러분들 크게 3가지가 있죠.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면허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면허증의 종류는 대한민국에 제가 2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밖에 없습니다. 연습면허증 중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라고는 B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종 종별의 구분 보시면은 제1종 면허는 제1종 대형 면허, 그 다음에 제1종 보통 면허, 제1종 소형 면허, 그 다음에 끝으로 제1종 특수 면허증이 있습니다. 특수 면허증의 종류가 바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안차 면허가 있죠. 그래서 특수 면허의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대형 면허증. 정답은 4번이겠네요. 2종 면허에 여러분들 구분 보시면은 제2종 보통 면허, 제2종 소형 면허, 제2종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연습 면허증은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한번 닦아요. 연습 면허증의 종류,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2가지밖에 없죠. 첫째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두 번째 제2종 보통 연습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원래 울산에서 제1종 특수 면허의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대형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카드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제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수험생들에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21년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 우리 기본서는 다 보셔야 됩니다만은 82조 1항 2항 결격 사유, 결격 기간만큼은 무조건 보고 가세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결격 사유의 천지였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거의 시험 문제에 다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각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결격 기간 2년, 3년, 4년, 5년에 있는데요. 이거 외에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이러면 결격 기간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시행된 것까지, 신설된 것까지 한번 봅시다. 음주운전의 이진아웃 제도가 여러분들 신설이 되었죠.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2년 동안 면허증을 못합니다. 과거에는 음주 플러스 3번 이상 교통사고가 3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음주 벌칙도 강화가 되고 윤창호법 1 때문에 음주로 2번 이상 교통사고 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은 3년 동안 면허증 못 땁니다. 그 다음에 음주 플러스 사망사고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결격기간은 몇 년인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격기간과 관련된 문제 올해 4월 10일 대구시청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 기출지수 여러분들 노출지수가 보시다시피 무려 3개가 되네요. 다음 중 운전면허 발급 제한이 2년인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냐 그랬네요. A. 2년, 3년, 4년, 5년 외니까 단순 무면허 운전은 여러분들 결격기간의 위반으로부터 1년인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증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자, 결격기간 1년짜리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결격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이론 교육을 하면서 너무 쉽게 설명,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don't worry,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B 봅시다. 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음주운전에 여러분들 이진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격기간은 2년이 맞네요. C 볼까요? 음주 또는 측정 불응 위반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켰다.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공동유효명이 2회 이상, 공동유효명이 2회 이상도 결격기간이 2년이네요. 그래서 B, C, D, B, C, D 정답은 몇 개? 결격기간은 여러분들 총 3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각종 숫자 파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이거를 여러분들 안 살펴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 카드는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323 어린이 통학버스는 323 신규교육은 3시간 2년마다 3시간의 정기교육 받습니다. 323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32 신규교육은 3시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긴급차가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 운전직 공무원 되신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각 보건소로 파견을 나가셨죠. 보건소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구급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차 안전교육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부산에 계시는 분이 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또다시 보건소 파견 근무 중이라 휴일에도 없이 확진자 이송 중입니다. 쌤 건성 기원합니다. 비단 의료 계통에 계시는 뿐만 아니고 운전직 공무원 여러분들 보건소에 파견 근무하신 분들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2021년 10월 21일 쌤 저 8급 승진차 인사드립니다. 이분 나이가 원래 50입니다. 50. 이분에 대한 언급도 제가 기본 이론 교육할 때 얼마만큼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시험지에다가 323을 쓰셔야 되겠네요. 신규교육 3시간, 2년마다 3시간의 정규교육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지 1번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한다. 참 잘했어요. 이번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동승보호자는 몇 년마다 정규교육 받아야 됩니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3, 2, 3이니까 2년이 되는 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몇 시간에? 3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의 정답은 2번 너로 초이스를 해야 되겠네. 3번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교육 확인증을 그렇죠. 어린이 교육시설 등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4번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역시 확인증을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2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기타 파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차 위반 통지사항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카드고 안전띠 미착용 사유는 여러분들 두말할 게 없죠. 원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윤창호법, 민식이법 여러분들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여러분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약물 포함입니다. 자동차 등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한다면은 상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 죽었다. 그러면은 무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의 여러분들 유기징역입니다.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교육청에서 출제가 되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해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상해 입혔다.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역시 윤창호법과 처벌이 동일합니다. 무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올해 교육청의 시험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더 가중처벌되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 상해를 했으니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된 야간 등하 카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관내 운전할 때 자동차는 무슨 불을 켜야 되느냐? 전, 차, 미, 번.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전, 미, 전조등, 미등입니다. 견인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전조등을 켤 필요가 없죠. 왜? 죄송합니다. 이미 견인차가 여러분들 쫙 밝게 전조등을 비춰놨으니까 뒤에서 끌려가는 견인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을 켤 필요 없죠. 전조등을 제외한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시면 됩니다.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실이죠. 전차 미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실내, 조명등을 켜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아마 경기도 상반기에 출제가 됐었죠. 오케이. 출제 지수, 노출 지수가 여러분들 2개가 되겠네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렇죠. 밤에 도로에서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차, 미번 아닙니까? 그죠? 전, 차, 미, 번. 실내 조명등은 모든 자동차가 켜는 것이 아니고 승합 자동차하고 사업용 승용 자동차만 여러분들 실내 조명등을 켜면 됩니다. 선지 1번. 아유 착해. 이번에 전 원동기 장치자니까 전미. 너도 착하네. 견인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 전조등을 켤 필요가 없죠. 차, 미, 번. 차폭등, 미등, 번호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실이 그랬죠. 전, 차, 미, 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상반기 8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뭘 살펴볼까요? 그렇죠. 올해 서울에 출제가 된 개인용 이동장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를 보기 전에 우선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가 각종 용어의 정의인데 제19호가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고 그 바로 밑에 뭡니까?
법 제2조 19의 2호가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죠. 이 개인용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음절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두 음절 25, 30, 25, 30. 개인용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얼마?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삐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25, 30인데 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이따가 저랑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용 이동장치가 나왔으니까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 여러분들 이 카드 한 장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싸움 못한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박학사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 싸움을 엄청 잘하시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박학사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약, 무술약이 얼마냐? 무려 여러분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투자하면 여러분들 엄청 싸움을 잘하게 됩니다. 무술약, 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술,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약물운전 범칙금 10만 원. 그래서 무술약,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이 얼만데? 10만 원입니다. 바카스 700원 아닙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범칙금에서 가장 아래인 범칙금 이렇게 숙지합시다. 불응무술약, 승차헬멧 등화, 불응무술약, 승차헬멧 등화, 음주 측정 불응 13만 원, 무술약, 싸움 잘하는 약은 여러분들 10만 원인가 아셨고요. 승차인은 초과 4만 원 범칙금,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등하 정등 불이행 범칙금 1만 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에 관련 범칙금 어떻게 숙지하자? 불응, 무술약, 승차, 헬멧 등하 끝. 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된 원래 서울시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처음으로 이 개인용 이동장치가 오픈이 됐죠. 아마 내년에는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된 문제가 각 지역별로 아마 출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보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가 두 숫자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25, 30,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B, 차체 중량이 몇 킬로 미만? 30kg 미만.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치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그러면은 25, 30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라고 말씀드렸네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휠이다 그죠? 수리안이 엄청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가 뭐 개인용 이동장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 그 다음에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승차정원이 2명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승차에는 초과, 불응무술약, 승차 헬멧 등화, 승차 헬멧 등화, 승차니까 아까 범칙금 4만 원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우리 기본서 앞쪽에 제일 마지막 카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의 범위 봅시다. 태호 유치원법으로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도 이제 태호 유치원법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총 10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지나서면 어떻게 다 숙지하시나요? 어떻게 다 숙지합니까? Don't wor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린이는 공부하러 어디 갑니까?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가야 되겠죠. 청소년은 일단 운동, 체육하고 학습, 공부하러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야 되겠죠. 도서관 이름이 뭔데? 복지 곱하기 3이니까 복지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 도서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학원, 학원, 청소년,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 체육시설, 학습, 평생학습관, 복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이름이 뭔데? 공공도서관. 그래서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어디? 복지도서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는 총 몇 개? 곱하기 3. 요와 관련된 예제랑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보기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냐 그랬네요.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도서관으로. 이것만 숙지하시면 되네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A, B, C, D 모두 다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통학버스 친구는 누굽니까?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교육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52조 제1항에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두 번째 2022년 도로교통법규 기본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재에 당근하여 제가 더욱더 힘을 실었습니다. 진하쌤 이 기본서 외에 제가 다른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됩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론교육하면서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은 기본 이론교육할 때 여러분들에게 100% 전달하겠습니다. 무조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진하쌤 만약에 기본 이론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기본 이론교육이 다 끝났더라도 혹시나 개정 및 신설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이 있다면 간단한 내용이면 강의 목차 제일 마지막에 제가 첨부 파일로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네. 그러면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강의 목차 제일 마지막에 제가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각종 정보 검색창에 김진아, 이윤성 또는 이윤성, 김진아 검색하시면 비단 도로교통 법규뿐만 아니고 자동차 구제원리, 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구독 꼭 좀 하시고요. 광고 없는 방송입니다. 자,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시험 치시는 분들 어텐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20일 이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추록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역시 오릴 수 있게끔 추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2022년 시행예정 법률의 신설, 개정 조문 반영입니다.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 20일 개정되는 내용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 개정된 조문만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현행 우리 기본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보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 여러분들 당연히 보도죠. 하지만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역시 보도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 보도인데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여기 신설이 됐네요.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다가 4월 20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 개정 신설되는 것 페이지 수를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여러분들 6페이지에 보시면 차의 정의가 나와 있죠. 차라는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 자전거, 끝으로 5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 차에다 포함되죠. 하지만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차라고 볼 수 없죠. 철길, 가설된 선, 지하철, 케이블카, 기차는 도로교통법상 우리가 차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역시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차가 아니죠.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역시
노약자형 보행기 요 단어도 여러분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제가 추록을 실어놨기 때문에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추록을 참고하시고요. 역시 제가 기본 이론 교육할 때 4월 20일 이전, 4월 20일 이후 구분지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강생들의 교류를 통하였고 실제 가장 가깝게 기출 문제들을 복원하였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출제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 기본서나 이제 내년에 나올 300제 같은 경우에는 19년 동안 저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시험 치신 분들, 오프라인에서 타지에게 시험 보시는 분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보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도 두말할 게 없습니다. 기출문제 작성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저희가 직접 시험 치러 가는 거죠. 원래 저희가 2번 시험 치러 갔죠. 제일 마지막이 10월 30일입니다. 그죠? 안양 부흥중학교. 그날 제가 실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10문제를 완벽하게 복원해 놨기 때문에 기본 이론 중이나 300제를 통해서 2021년 하반기 완벽한 복원 문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시험 보러 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죠. 시험 보고 와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진아쌤 안녕하세요. 울산에 시험 친 제자 정땡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우선 후기를 말씀드린다면 교수님 교주로 100% 커버가 가능했던 시험이고 기본서와 300제 최소 20에서 30 해두겠답니다. 이분은 만점 먹을 수밖에 없고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울산 1번부터 10번까지 선지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자, 다음에 강원도 문제, 학문제 보고는 기억될까 도움되실까 드려봅니다. 경기도 진화쌤 보건이 안 된 부분 보내드립니다. 너무 고맙죠. 교수님 부산 치고 인사드립니다.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강의 듣고 대전시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로 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청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로 줬습니다. 올 7월 말이죠. 제 생각에. 7월 말에 한참 더울 때 광주광역시 합격하신 분들 단체 톡방에 제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올 9월달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2022년 기본서 작업 중으로 윤승쌤하고 제가 시국이 좀 편안해지면 꼭 광주 내려가서 그때 얼굴 안 뵙겠습니다. 2022년 기본서 여러분들 운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거의 밀착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광주광역시 최종 합격하신 분들 제가 주소 주시면은 직접 우체국 택배로 제 2022년 기본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그 기본서가 광주광역시에서 운전직 공무원 업무 보실 때 더욱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부모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이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운전직 공무원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도로교통법을 강의해봤습니다. 이론교육할 때 가장 정확한 정보력을 전달시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규 만점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2022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인문 특강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